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네. 네. 이제 점심을 먹고 나서 우리가 아까 8시 반부터 9시까지 장전 종목을 선정을 했고요. 9시부터 한 9시 20분까지 매매를 했고, 이제 뭐 설명한 것까지 합치면 9시 한 35분 정도에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사실 9시 반부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12시까지는 그냥 체크 정도만 하는 편이고, 그때도 아까도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이시스 메디칼을 보는 바람에 팔아버렸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도 사실 목표가를 한 8% 정도로 위로 잡아놨었거든요. 근데 오늘 장중에 10%까지 11%까지 무려 상승했었는데 제가 아까 한 6.5% 정도에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있네요. 지금 아까 보시는 것처럼 급등했다가 다시 한번, 이래서 제가 종가 매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종목들이 우상향을 했다가 하락하는 경우, 하락해서 마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상가 가는 종목은 있지만 이런 거는 정말 뭐 2200개 중에 한두 종목이고, 대부분은 급등했다가 재료 발생이나 뭐 이런 수급으로 인해서 급등했다가 다시 수급 빠지면서 하락 마무리되는,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갭이 한 2%에서 3% 정도 있는 거를 사실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다만 전제돼야 될 것들은 무조건 윗꼬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일단 상승 초입의 윗꼬리를 종가 종목으로 좀 좋아하는 편이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수급, 투자자 수급을 봐도 기관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실적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전제돼야 될 거는 업종을 제가 항상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섹터 중에 하나인 의료, 미용기기 섹터, 그래서 클래식스가 대장, 비올, JCS 메디칼, 원텍 이런 종목들이 있는 곳이고, 아이센스 같은 종목들도 예전에 이제 픽스 선정했었던 종목이고요. 일단 여기에서 제가 어제 이제 아까 매수매 도방을 통해서 이 종목들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클래시스인 대장인 클래시스가 일단 어저께 14%라는 굉장한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시총이 작은 종목이 아니거든요. 시총이 2조 4천억 원짜리인데 14%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래도 굉장한 그 리포트에 의한 이제 호재가 발생한 거죠. 그리고 거래량도 보시는 것처럼 거의 한 4개월 만에 가장 많이 터진, 그래서 거래량도 상당히 좋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고점까지 12%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 종가 이상에서 놀고 있죠. 그래서 현재도 지금 양봉인 상태고, 그래서 종가가 이렇게 된다면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안에도 뭐 최소한 4, 5% 정도의 슈팅은 추가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런 시총이 2조대 클래시스 중형주를 선택하느냐, 또는 비올과 같은 그거보다는 좀 작은 종목을 선정하느냐는 약간 본인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비올 같이 4,500억대 같은 경우는 더 변동성이 큰 편이죠. 아무래도 클래시스보다는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지고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는,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은 그렇게 따지면은 더 그렇죠. 이거는 이제 9,700억 원대인데 시총은 물론 1조에 가깝지만 과거의 끼를 보면은 굉장히 변동성이 큰 걸 알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물론 기본적으로는 시총이 적으면 변동성이 크고 중형주나 대형주로 갈수록 적어지는 건 맞는데, 이렇게 개별적인 과거의 흐름을 보면은 이게 어떤 끼를 가진 종목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데, 저희 그 매수매 도방에서 올해 선정을 몇 번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매매한 경험이 있어서 이 종목은 굉장히 끼가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때도 일봉을 보면은 한 6월 달에도 급등 이후에도 한 몇 차례 더 급등을 하는 그런 강한 힘을 보여줬던 종목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제표가 상당히 괜찮은 800억, 1100억, 1400억 원으로 영업이익률 뭐 다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진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비올과 제이시스 메디칼을 매매를 했고, 아까 그 보여줘드린 거에서 추가적인 거는 비올을 반만 팔았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반도 아까 한 6%대 정리를 해서 한 95만 원 정도로 이제 익절하면서 마무리된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총 익절한 거는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거 전체적으로 한번 어떤 종목들이 좀 시세가 나왔나 한번 볼게요. 일단 코스피 시총 상위부터 보면은 삼성전자 양 플러스, 그러니까 반도체 플러스, 그다음에 배터리도 그래도 홀딩스는 마지막에 좀 올라왔네요. 장초에 좀 밀렸었는데, 그다음에 뭐 네이버 정도. 근데 오히려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배터리는 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터리는 선별적 상승이다, 또는 오히려 하락 쪽으로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 코스닥은 여전히 약하죠. 약한 상태고, 당연히 에코프로도 많이 올라왔네요. 아까 에코프로가 장중한 때 마이너스 5%까지 갔었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바닥권일 가능성이 있다. 지금 20선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틀 동안 사실은 거의 30%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그래도 오늘 또 장중 한때 5%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하락분은 거의 다 이제 소화는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배터리는 별로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한 내년에 2월 이후에 볼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그래도 오른 만큼 기간 조정은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가격 조정은 받았는데 기간 조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배터리 업종들은. 그래서 그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고, JYP도 양전 일단 이 정도, 엔터 쪽에는 괜찮구나. 역시나 실적이 좋으니까. 그 다음에 신규 상장주들은 주가가 하락하면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잘 버텨줬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마이너스가 크게 나오는, 소닉스, 세니젠, 신시웨이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인데 다 16%씩 하락하고 있네요. 그 정도 흐름 보면 될 것 같고, HBM도 이틀 동안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점이에요. 고점에서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아도 오히려 시세가 끝나지 않은 이상은 살 기회지 안 좋게 보진 않습니다. 이것도 역사적 신고가 구간에서 계속 버티고 있고, 하나마이크론도 1% 하락했지만 여전히 굉장히 높은, 그냥 단지 이격을 줄이는 정도라고 보고 있지, 이게 뭐 조정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 매력적인 가격대에 있는 종목들이고요. STI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역사적 신고가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었고, 이날 9%, 어제까지도 한 6% 상승이 나왔었던, 이것도 역사적 신고가 구간. 네.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인 종목들은 꼭 추가적인 체크를 좀 해야 되죠. 그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역사적 신고가 구간. 네. 일단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서는 AI도 뭐 전체적으로 코난 테크놀로지는 무상증자 이후에 지금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만큼 또 시세가 크게 나왔으니까 거의 한 40% 올랐거든요. 한 3일 동안. 그래서 그냥 당연한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나머지 종목들도 크게 밀리지 않고, 그리고 알체라는 제가 계속 좋게 보고 있거든요. 알체라도 8월 달에 굉장히 급등을 했었다가 지금 굉장히 과대낙폭한 구간인데, 아직은 실적은 좋진 않지만 그래도 기술 특례 기업이고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라서, 사실 AI 섹터에서는 제대로 매출 나오는 기업이 정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서 어쨌든 이거는 테마주고 그냥 수급과 차트만으로 매매하는 섹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여기 특별한 거 없고, 게임주가 어제에 이어서, 어제 위메이드 플레이 상한가 이에서 오늘도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상한가 위에서 노는 종목들이 강하구나. 그 장초에 봤을 때 사실 제가 이제 위메이드 플레이를 매매하지 않은 이유는 장초에 밀렸기 때문이거든요. 0.26에서 시작했지만 마이너스로 밀리고서 한참 뒤에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매매하기는 조금 힘든, 왜냐면 한 1시간 이내는 이렇게 놀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급등을 한 측면이 좀 있어서, 그래서 놓치긴 했지만 어쨌든 단발성으로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 위믹스 가격 상승에 따른 일시적인 걸로 보고 있지, 그리고 또 게임주들은 워낙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시총이 큰 위메이드만 봐도 연봉으로 보면은 거의 지금 한 80% 정도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 정도. 컴투스 홀딩스, 네오에이즈 홀딩스 다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MP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그래도 메타버스 좀 더 관심을 가질만 하다. 근데 자이언트 스텝이 좀 밀렸네요. 밀려서 아까 시초가 가격보다는 한 6% 정도 마이너스 하락한. 그래도 현재 5일선은 위에는 있네요. 갭을 띄워서 밀렸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많이 팔고 나간 것 같은데. 외국인도 팔았고 기관도 좀 팔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2주 샀는데 아마 한 마이너스 한 7%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정도면은.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MP하고 맥스트, 어쨌든 이 섹터는 조금 더는 보일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그 로블록스가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은 또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이쪽도 페트론도 결국에는 시초가 돌파를 못했네요. 돌파 못하고 그냥 이 정도 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리 자체는 현재 단기동 평균선은 수렴을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뭐 그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뭐 한올바이오 파마나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소폭 하락했다 정도. 이제 빈대주가 조금씩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네요. 제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상한가 종가 깨는 거잖아요. 이제 드디어 상한가 종가가 깨졌기 때문에 이제 한동안은 어렵다고 봅니다. 빈대 대장주가 일단 꺾였기 때문에. 그래서 빈대주는 이제 들어가면 안 된다. 국제약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좋게 보는 클래시스 비올, 제이시스 메디칼 그 정도 있고, 그다음에 덴티움 좀 더 올랐네요. 아까보다. 그래서 3.7%. 레이도 제가 아까 6% 매도하고 4%에 조금 샀거든요. 조금 사서 이제 흐름 계속 보려고. 레이도 이제 막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위치가 이제 20선 돌파, 오늘 20선 돌파한 거라서
뭐 하루 이틀 조정 받더라도 추가적으로는 뭐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임플란트에도 좀 관심 가져야 된다 정도. 네, 일단은 뭐 업황은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가 종목을 한번 봐야 되니까 정규장 상승 순위 보면은 다 개별제로네요. 개별제 아시아나도 그렇고 파라텍. 오늘 비트코인 관련된 주들이 좀 급등했더라고요. 위지트가 비트코인 대장주잖아요. 엑토즈 소프트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지넥스텍 어저께 상한가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한가 깨지 않고서 지금 여전히 높은 상태여서 아지넥스텍 같은 경우도 오늘 사기보다는 저 같으면 한 이틀 정도 지지하는 걸 더 보고 살 것 같아요. 분명히 이 구간에서 상한가 깨지 않고 흔들어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과대나 폭이었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면 거의 뭐 한 50% 이상 하락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상한가 삼성전자, 삼성 그 수주 재료 나오면서 상한가 나오고 상당히 강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갭 띄어서 시작했는데도 하나도 조금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거의 한 12%에서 끝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좀 밀리더라도 어쨌든 상한가 종가 위에서 놀 가능성이 높아서 한 2, 3일 전 한 금요일, 월요일까지 지지하는 거 보면 한 월요일쯤에는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 대신에 그 안에 상한가 종가 깨지면 당연히 안 보고요. 또 눈에 띄는 게 하나투자증권 이런 거는 다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주. 로맨스, 타이수증, 리메이트, 지오리 에너지. 특별한 게 없네.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없고 그나마 아까 말한 대로 실적 있는 섹터 중에서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이쪽은 크게 다 볼만한 게 없네. 아, 여기도 많이 밀렸구나. 루닛도 아까 좋았었는데 18%나 한 20 몇 프로 갔다가 완전히 다 밀렸네요. 푸시에스 로봇주들도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 아지넥스텍 하나만 있으니까 좀 아쉽네요. 나머지 부품주들은 하나도 못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것만 올라가는 거니까 그만큼 수급이 약하다는 거고요. 뭐 이 정도. 특별히 또 추가적으로 볼 것도 없네. 그러면은 아까 미용기기 쪽 한번 볼게요. 미용기기하고 이제 이 둘 쪽 섹터에서 어떤 종목 할지만 좀 고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덴티움 수급 한번 보면은 기간만 5천억, 5천. 거래량이 사실 더 느는 게 좋거든요. 당연히 전날보다 거래량이 더 늘면 좋은데 늘긴 늘었어요. 늘기는 거래 대금이 조금 늘었네요. 한 1,000억대 정도 나왔네요. 그러면은 덴티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거래량이 늘었으니까. 거래량이 한 번만 상승시키고 거래량이 확 줄어들으면은 그러면 오히려 이제 조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에 좋다. 반면에 클래시스는 거래량이 줄었죠. 줄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제보다는 거래량이 줄어서 별로 좋지 않게 봅니다. 비올은 더 늘었네요. 오히려 비올은 낫네요. 클래시스보다. 비올이 어제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수급이. 양매수로 들어왔고 외국인 47만, 기간 32만이나 들어왔는데 오늘은 어쨌든 물론 외국인이 좀 팔긴 했지만 거래량이 더 늘었다는 거는 장점이고 그것도 양봉으로 끝나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 이 상황에서는 비올하고 덴티움 두 개 중에 하나 고를 것 같아요. 하고 근데 일단 레이도 한번 볼게요. 레이도 어제보다 거래량이 더 늘었어요. 아 근데 최근에 기관이 너무 팔아가지고 그게 좀 신경 쓰이네. 토론방 한번 들어가 볼까요? 분위기가 어떤지. 토론방 먹어볼게요. 김사람 나왔어. 뭐 나쁘지 않아요. 덴티움하고 레이. 아, 근데 시총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레이야 뭐 3천억대고 이거는 2조가 넘으니까 1조네요. 1조 3천억 원. 그래도 저는 이 지금 매물대 구간을 해소를 했기 때문에 오늘을 좋게 봅니다. 이 구간을 해소를 했잖아요. 지금 윗꼬리들 다 해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결국에는 한 여기까지 지금 여기 매물대 몰려있는 구간까지는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차트 레이도 나쁘지 않은데 레이도 지금 여기 구간이 거의 매물대 없는 구간이어서 이건 그럼 성향 따라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과대당폭이고 소형주인 레이를 할 건지 아니면 그래도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안정적인 덴티움을 할 건지.
저는 이제 이것까지는 보조지표로 하거든요. 누적 순매수량, 그럼 어떤 세력이 이제 올리는 세력인지를 보이는데, 지금 차트가 똑같으니까 기관이 올리고 있는 거죠. 현재 상황. 외국인은 오히려 팔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레이는 외국인이 사는데도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은 매수제 주체가 확실하진 않은 것 같아요. 현재 이걸로만 봐서는. 근데 어쨌든 외국인은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조만간 뭐 좀 수익 실현 하려면 얘네 구간이 평단가가 굉장히 높을 거잖아요. 지금 계속 샀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레이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어떤 걸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덴티움과 레이라면? 일단 시총 적은데 레이로. 어떠세요? 덴티움과 레이. 덴티움은 1조 3천억 원대, 레이는 3천억 원대. 네. 레이. 레이. 저도 레이. 수급. 네. 그러면은 레이로 선정을 해볼게요. 일단 과대상폭인 건 확실해요. 저도 이제 이때 매매 많이 했었거든요. 이 구간에서 레이를 많이 얘기했었는데, 근데 이렇게 많이 하락할 줄 몰랐어요. 이때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하락하긴 했어요. 재무제표 한번 보면은 분기 재무제표로 이때가 순이익이 아닌데 그렇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급락했었지? 제가 기억하기로 하여튼 뭐가 악재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락했는데 괜찮은데요. 순이익도 지금 계속 분기마다 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8%, 14%, 23%, 연간도 영업이익이 12%. 그러면 오히려 이번 연도 이제 정산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현재 23%고 평균 내보면 지금 대략 한 19%, 20% 정도 되는데 원래는 얘가 11%대였으니까. 그러니까 4분기만 잘 나오면은 무조건 영업이익률도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레이로 선정을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매방에다가 레이 선정.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이유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거든요. 여기다 올리면. 근데 딱 하나 아쉬운 건 수급이 진짜 아쉽네요. 거래량이 하나도 안 터졌어. 그러니까 모르죠. 뭐 월요일에 터질 수도 있는 거긴 한데 덴티움에 비해서는 수급이 너무 안 터지긴 하네요. 임플란트인가? 임플란트. 그럼 혹시 아까 그 레이의 악재가 뭐였었나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임플란트 레이. 폭락. 왜냐면 그날 하락한 날의 날짜의 특징주 검색해 보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이 폭락한 날이 8월 14일이기 때문에 검색어에다가 임플란트 레이 8월 14일. 블랙 앤 화이트 뭐 8월 14일. 상반기 영업손익의 적자 전환 때문에 그랬다네요. 8월 14일 날 하락한 이유가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됐다. 그럼 재무제표 한번 보면은 상반기 영업이익. 이것 때문에 그런 거. 근데 손이 적자 전환이 없는데.
물론 3월 달에는 마이너스이긴 했거든요.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근데 왜 그게 9월 달에 이걸로만은 알 수가 없네요. 뉴스. 리포트 오늘 나왔었던 거는 국제전환. 뭐 4분기도 이산으로 딱 특별한 내용 없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내일로 선정할게요. 그것밖에 안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렇게 하고 레인을 좀 두 주만 사보겠습니다. 네. 특이사항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거밖에 없어. 네, 뭐 개별 특별히 막 섹터가 눈에 띄는 섹터도 없고 그나마 하나 눈에 띄면은 아까 말한 대로 아제넥스 되게 강하다 정도. 그다음에 그 이준석 관련된 데도 우리 얘기했었죠. 그 윌비스인가요? 걔 어떻게 됐나 한번 볼게요. 윌비스 되게 강하네요. 윌비스도 좋은데요. 근데 완전 잡주니까 윌비스도 언급만 해야 될게요. 왜냐면 지금 오늘 기관에서 꽤 샀네요. 2만 주. 아예 안 사던 종목인데 2만 주. 근데 정치 테마주는 진짜 변동성이 커서 그냥 없는 돈만 투자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건 나 되게 좋은 거 같아. 일단 3시 16분이니까 끊고 이따가 한번 결과를 3시 반 하고 4시 10분 거는 이제 집에 가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코멘트